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본 사무소의 우창 외국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이슈와 관련하여 미얀마와 관련된 내용으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하실 사항은 강의 중간이나 강의가 끝나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시간을 적절히 분배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발표는 아래와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미얀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사업장을 폐쇄한다거나 휴업하도록 지시를 했을 때 계약이나 노사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정부가 아니라 회사가 경기 위축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휴업을 했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미얀마 정부가 지금 어떻게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이미 발표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얀마 정부의 코로나 사태 관련 대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미얀마는 200명 약간 넘는 확진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은 상당히 강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5인 이상 모임도 금지되어 있고요. 지금 야간 통금은 조금 지난주부터 이제 릴렉스 되긴 했는데 10시에서 4시에서 새벽 4시까지 해서 지금은 이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여전히 통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영업시간도 단축이 되어 있고요. 사실 미얀마는 상당히 초반에 한국에서 코로나가 많이 이제 그 시작되었을 때도 확진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이제 유입되는 확진자들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제 국민들이나 정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입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외국에서 이제 미얀마로 이제 미얀마인이 지금 이제 들어오면 3주 우선 시설 격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주 이후에 이제 일주일 또 자가 격리까지 해서 총 4주간 이렇게 격리 기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설 격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주재원들이나 외국인들이 미얀마로 다시 돌아오기가 나중에 지금 외국인 입국 제한이 풀린다고 하고 비행기가 이제 6월 이제 이렇게 생긴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대사관 등이나 기관들이 이러한 좀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미얀마 정부랑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이게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나마 좀 희소식으로는 일부 기업들이 이제 약간 정부 프로젝트를 하는, 약간 미얀마 정부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 프로젝트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기간을 상당 수준 단축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승인이 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모든 기업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지만 좀 뭐 그나마 고무적인 거는 이제 하나의 사례가 생겼다는 거, 그런 사례가 생겨서 이제 다른 이제 외국인들 이제 향후에 주재원 부임이나 여기 사업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올 수 있는 길이 좀 생기지 않았나, 라는 이제 그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핀잔 미얀마 긴 물축제가 4월 중순에 있었는데요. 2020년 그 물축제가 끝나는 날로부터 모든 사업장은 방역이나 근로 환경을 승인받아야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그게 원래 4월 말까지 승인을 받으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뭐 4월 20일부터 4월 말까지 열흘 동안 뭐 미얀마에 있는 모든 회사를 다 점검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공장이나 이제 근로자가 많은 이제 인력들이 많이 근로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1차적으로 이제 4월 말까지 다 마무리가 못해서 5월 중순까지로 그 연장이 됐고, 그게 승인을 받아야지 이제 사업을 이제 영업을 다시 개시할 수 있도록 이제 했습니다. 근데 요걸 뒤에 나중에 이제 정부 휴업과 관련해서 한 번 더 같이 이 부분을 다룰 텐데요. 정부에서 이 이제 그 공지를 하면서 동시에
급여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보상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영업재개 증명서 샘플이고요. 이건 저희 회사 건데 오른쪽에 보면 이제 내용은 양곤 정부에서 발행을 하고 공장이나 사업장 영업 재개해도 된다라는 증명서고요. 이제 미니스트리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서 사업장이 이제 방역이나 이제 근로환경을 잘 갖춰졌다라고 만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야지 이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이제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 의해서 사업장이 폐쇄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휴업에 대해서 국가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얀마는 사실 행정소송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행정 처분으로 인해서 이제 개인 기업이 손실을 봤을 때 이제 그것도 그 보상할 수 있는지 명시적인 법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국가의 행정 처분이 이제 국가의 대상으로 소송이 안 되는 거 이렇게 법률에 국가의 대상 소송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국가가 이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을 휴업을 명령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적법한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인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인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 실무적으로는 미얀마 소송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국가에 대한 소송은 더 이제 민사 소송 자체가 최소 1년, 2년 단으로 이제 1심 자체가 그 정도 걸리는데 국가 상대로는 시작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소요 시간이 길어서 소송은 참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휴업으로 국가가 이제 사업장을 휴업해라라고 해서 상거래에 대해서 그럼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먼저 그 상거래를 하셨으면 계약서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 계약서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 우선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불가항력 조항에는 뭐 팬데믹이나 아니면 뭐 이런 이제 액터가 이런 종류의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염병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는데 이런 게 안 들어 있고 약간 두리뭉실하게 약간 뭐 other circumstance hinder performance of contract 이렇게 뭔가 이제 계약 이행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사실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불가항력 조항에 전염병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계약 조항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날짜에 며칠 안에 보통 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공지를 하고 그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인정이 되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계약 이행이 연장되거나 아니면 이제 계약이 이제 해지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불가항력 조항이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가항력 조항과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이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이제 실제로 행해야 되는 의무가 사실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적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간단한 계약서를 쓰셨다라고 하면 이제 미얀마 법률을 봐야 될 텐데요. 미얀마 계약법을 보면 미얀마 계약법에서는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컨트랙을 하는 부분이 becomes impossible 여기 네, impossible 하다고 되면 이제 이 계약 자체는 이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했던 상황을 벗어났을 때 이 법리가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정부 명령에 의해서 공장을 가동 못하게 돼서 일정을 못 맞추게 되었다라고 하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게 경제적인 이 예상보다 많이 감소해서 이익이 감소해서 아니면 이 계약에 이행을 했을 때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법리에서도 불가능하다라고 본 조항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 4월 20일부터 공장 및 사업장은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역 또는 업무 환경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제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얀마 정부에서 이제 해당 기간 동안 이제 미얀마 사회보장기금에 가입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기금에서 가입 급여의 40%를 이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보장기금이라고 하면 한국의 4대 보험이랑 유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노동부는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근로자는 이 법률에 따라 가지고 뭐 의료보험, 사회보험, 장애급여, 퇴직급여, 실업급여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률상 정해는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할 의무가 기본적으로는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해야 될 점은 미얀마의 사회보장기금은 내가 한 달에 뭐 1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그 퍼센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인정되는 최대 급여가 30만 자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사회보장 기금을 낼 때도 내가 50만 자트, 30만 자트만 200불이거든요. 그럼 내가 60만 자트를 벌어도 400불에 대해서 이제 퍼센티지로 내는 게 아니라 30만 자트에 대해서 근로자 2%, 회사 3% 해가지고 총 15,000자, 한국 돈으로 치면 한 뭐 12,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40%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금액이 최대 금액이 한 달에 12만 자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 어제까지 제가 그 기록을 살펴봤는데 5월 25일자 기준으로 총 미얀마에서 156개 회사가 이 금액을 신청을 했고요. 직원 규모로는 26,305명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으로 5억 6천만 자트, 하나로 보면 한 4억 후반대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사회보장기금을 지금 현재 상태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해고를 한다라고 하면 정부 당국에서 휴업을 강제해서 직원의 우선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얀마에서 노동자 해고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있다면 퇴직 보상금 없이 직접 해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한 달 전에 사전 공지하고 근속 연수에 맞는 해고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 해고 보상금과 이제 퇴직금을 많이 이제 혼돈하시긴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해고할 때 주는 해고 보상금이고요. 미얀마는 퇴직금 제도는 이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고 보상금은 뭐 근속 기간이 짧을 때는 거의 한 1년에 하나씩 한 달씩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최대 25년 그 이제 나중에 25년 이 아래 표와 같이 이제 25년 이상 되면 13개월 최대 13개월치의 월급이 이제 해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해서 정부 당국의 위반 조치 제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부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제 위반할 때 6개월 이하의 징역을 하겠다. 그리고 또는 벌금형 병가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 당국 이런 노사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기사화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정부 당국의 조치를 위반하고 이제 시위를 주동한 노동자들이 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시위가 합법이었고 불법이었고를 떠나서 이제 그 사회적 거리 위반으로 3개월 징역형을 받았고요. 근데 이게 사실 미얀마에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런 똑같은 이런 위반도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당국 조치 위반으로 이제 3개월 징역형을 법원에서 이제 선고하는 반면에 또 다른 시골 지역이나 이런 데들은 그냥 정부 지침 어김해서 그냥 벌금 뭐 한 100불, 뭐 200불 이런 정도의 벌금형을 처하고 있어서 이 법의 형평성, 적용의 형평성에 대해 좀 이슈가 최근에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정부 당국에서 사업장 폐쇄 노동자들이 이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재를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세 번째로는 경기 위축에 따라 회사가 이제 자발적으로 휴업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회사가 경기 위축으로 불이행으로 불가항력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이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 경기 위축으로 따라서는 사실 이러한 상황을 예상해서 불가항력으로 경기 위축 내용을 넣지 않은 이상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받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손해나 이러한 부분이 불가항력이 아닌 거와 마찬가지로 경기 위축이 이제 그 내용이 명확하게 이건 불가항력이다라고 양사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이상은 이건 불가항력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이제 우선 계약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위축으로 그냥 고객 감소, 조업 중단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발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인정받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필수 원자재나 부품 조달이 불가능하다. 미얀마 자체의 폴트가 다 닫고 이제 내륙 운송이 다 닫았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고지해서 이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까 그 계약법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이제 정해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내 상대방이 나한테 불가항력을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충분히 걸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선 먼저 상대방이 제공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인지 아니면 일부 이행이 가능한데 먼저 나서서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계약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상태인 건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일부 이행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 이 날짜까지 못 맞춥니다. 아니면 지금 자재가 없어서 생산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일부 필수적인 원자재나 부품이 일부 조달이 가능하면 미얀마 법률 중에 Specific Relief Act라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법 56조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능한 부분, 이제 부분적으로라도 perform이 가능한 부분은 이거를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사유로 얼마만큼이나 이제 계약 이행을 못한다고 얘기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력 조정 문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증상이 있다. 즉 이제 직원이 온도가 체온이 이제 37.5도 이상 이렇게 증상이 있다. 아니면 발열이 있고 증상이 있는 이제 직원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 직원을 재택근무를 시키면 되는데 이제 공장이나 이런 생산 라인이 있는 곳은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병가를 이제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집으로 이제 복귀하라고 했으면 병가를 인정할 수 있고요. 병가는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1년에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직원이 자진해서 출근하지 않았으면 이건 병가를 사실 주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이제 연차나 임의휴가, 이제 언드리브나 임의휴가 캐주얼 리브를 이제 사용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차는 이제 1년에 10일, 임의휴가는 1년에 6일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가 자발적으로 휴업했을 때 무급이나 유급 휴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근로계약을 정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법률은 근로계약의 정지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 정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미얀마에서는 이제 다 표준계약서를 체결을 하게 돼 있는데 그 표준계약서에도 별도로 해당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서 일정 수준의 보상을 해서 근로계약을 정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단기간 무급 휴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근로자의 이제 합의를 통해서 이제 단기간 무급 휴가가 가능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민감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공장에서는 이제 4월 달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때쯤 돼서 근로자들이 전염병 위험이 있으니까 단기간 유급 휴가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단기간 무급 휴가가 과연 근로자들과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의문이긴 하지만 이제 무급 휴가
또 가능한 부분이고요. 유급휴직 같은 경우는 뭐 근로자들과 적절히 합의를 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지금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작업 수준 기간 동안에 임금 수준을 합의하셔서 이제 근로자들이랑 이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를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도 근로자들이랑 기본적인 합의는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휴직에 대한 부분이고요. 정리해고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다릅니다. 정리해고는 미얀마 표준노동계약서 제15조에 Reduction of Workforce라고 해서 정리해고를 우선 가능한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이제 정부에서 표준계약서는 정부에서 나온 거고, 정부에서 우선 인정되는 그리고 이제 사용자와 노동자가 체결한 이제 계약서에 정리해고가 우선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절차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인력 활용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숫자를 가지고 노동조합이나 이제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미얀마 모든 이제 30인 이상 근로자가 있을 때 이제 만들어야 되는 워크플레이스 코디네이팅 커미티와 이제 협의를 거치신 다음에요. 그 협의 결과를 관할 노동관서에 이제 사전 통지를 하고 이제 아까 말한 퇴직금이라든지 퇴직보상금을 이제 해당 인원들한테 그 테이블에 따라서 지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실무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렇게 정리해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정리해고된 미얀마 노동자들이 이제 이 뭐 신문 기사나 뉴욕타임즈나 뭐 한국의 이제 일간지 이런 곳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슈 제기를 한 경우들도 최근에 상당히 있어서 한 몇 주 전에 좀 많이 이슈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소송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그런 이제 시위가 아니더라도 이제 노동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노동자들과 이제 합의를 잘 해서 이 부분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얀마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정부에서 많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뭐 세금을 좀 늦게 받겠다라는 게 우선 1번이고요. 상업세는 매 분기마다 이제 내납을 해야 되는데 납부 기한을 이제 2020년 9월 30일까지 이제 저희 회계연도가 9월 30일 날 끝나거든요. 그때까지도 연장하였고 법인세 같은 경우도 납부 기간에 대한 부분을 2020년 9월 30일로 연장이 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보험료 한 직원당 30만짜 최대 15,000짜 회사 지원금이 9,000짜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납부를 3개월 유예 하는 원래는 매달 월 말에부터 15일 이내에 이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3개월 연장해서 이제 납부 유예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줬고요. 정부 소유의 이건 뭐 많은 회사에 적용되는 부분은 아닌데 정부 소유의 공장을 임대하는 사업장은 이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미납 임대료가 없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사실 성장에 대한 정의는 특별히는 없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받아 사업이 어렵다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우선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투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 뭐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하자라는 방안으로 투자청 정부 수수료 최소한 그리고 뭐 에너지나 인프라 투자나 이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승인은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해 주겠다. 이런 혜택들도 내어놓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여러 개가 올라왔는데요. 그중에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정부 지침에 따른 비영업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전액 지급하였다면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질문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40%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 정지를 할 때,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초반에 얘기한 게 아니라요. 약간 후반, 약간 5월 초중 이때
이미 많은 회사들이 급여를 나간 이후에 이 40%에 대한 부분을 공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사실은 급여를 이미 다 지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 40%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회사의 지원을 받는 걸로 회사에서 인지를 하고 좀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 이거는 회사에서 받아서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아까 156개 회사에서 5억 6천만 자트 신청해서 받은 그 금액도 일괄적으로 회사에서 신청해서 회사에서 받지만, 그 받은 금액을 이제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이제 현재 지금 실무는 직원한테 나눠주면서 받았다고 서명을 받아라라는 우선 실무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뭐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아직 뭐 서툴기도 한 것 같고 좀 계속 변경되고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회사에서 받는 금액은 아니고요, 직원한테 가는 금액이고, 노동법에 이렇게 질의를 저희가 해봤을 때도 회사 사업주가 되게 마음이 좋아서 다 줬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직원한테 가는 거니까 직원이 되게 행복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서, 우선은 뭐 유권 해석도 우선 그렇게 지금 받아서 그럴 걸로 보입니다. 미얀마 정부의 주요 방역 확인 사항은 어떤 게 있나라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 와서 최대한 터치나 이런 부분들이나 이제 뭐 만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못 만지게 하는 이제 기본적인 스탠스는 그거고요. 그래서 뭐 핑거프린트, 저희 지문 인식으로 들어오는 뭐 그런 것도 사용을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세면대 이런 것도 다 발로, 약간 병원 수술실 들어갈 때 저희가 이렇게 발로 의사들이 이렇게 하듯이 그런 기기도 이제 모든 사업장에다 설치하도록 이제 인스펙션 할 때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스크나 이런 글러브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버릴 때 별도의 쓰레기통 이렇게 만들어서 버리라고 하고, 직원들마다 6피트, 칸막이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역 확인 사항으로 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답변 드리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있는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제는 저희 지평 러시아 사무소의 이승민 외국 변호사님